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28회차 2월이 나면서 29회차에 1등 예상 당첨금이 한 1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EPL과 나리가가 무승부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점을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분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브렌트퍼드 경기고 상대 전적은 상승 3무로 패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토트넘의 수비는 너무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는 면에서 아스톤 빌라에게도 패하면서 유로파가 아닌 유로파 컨퍼런스도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토트넘입니다. 홈에서는 조금이나마 수비적인 부분과 공격적인 부분에서 원정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또한 브랜트포드와 홈에서는 3승을 하고 있는 점에서 승점을 따기 위한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상 자원들 외에는 이탈 선수가 없는 만큼 브랜트포드와 홈에서는 충분히 승점을 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랜트포드는 무승부가 많은 팀으로서 홈 7무, 원정 7무를 하며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번 징계로 인한 이반 토니가 8개월간 출정 정지로 인해 공격수의 부재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반 토니가 20골 4도움이라는 면에서 팀 전체 득점 54골이라는 점에서 상당수 차지하는 만큼 공격의 공백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력은 토트넘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으며 성적 또한 좋습니다. 원정에서 첼시도 잡고 리버풀 상대로도 한 골만 내주면서 패배했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과도 상대하면서 무승부 정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과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지로나 대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지로나 홈에서는 4연승을 하고 있으며 레알에게도 이기며 마요르카 상대로도 60% 이상 점유율과 끊임없는 공격으로 2대1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는 빠른 공격에 PK를 내주면서 실점한 부분에서 비아레알의 빠른 침투 공격을 잘 막아낼지가 의문입니다. 공격수 카스테라놀루스가 팀 득점 1위와 가르시아, 노메우가 퇴장 및 부상으로 수비에서 빠지면서 홈에서 좋았던 공격만큼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 전적에서 비아레에게 4연패 중이지만 비아레알 원정에서 퇴장을 당하고도 잘 막다가 후반 추가 시간 11분에 페널티를 내주면서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패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충분히 홈에서 좋은 지로나가 공격 자원의 공백은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레아는 지금 팀 5위로 최근 4경기 동안 3승 1무로 승점을 10점을 따면서 5위를 굳히며 유로파를 안정권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발렌시아와 비기며 세비야에게는 패한 비아레알입니다. 비아레알은 공격 자원인 모랄레스와 파레오가 결정하며 수비에서는 주전 센터백인 토레스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수비에서의 공백도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 4연승으로 좋지만 리그에서 원정 경기력을 따졌을 때는 불안한 수비에서의 저는 이 경기 지로나의 단통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맨유 경기입니다. 본머스 최근 2연패 중이고 홈에서는 뉴캐슬과 리버풀 상대로 승점을 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에게 패하면서 크리스탈에게도 패하며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이 강한 팀에게는 본머스가 점유율도 30%대도 나오면서 패배를 하면서 맨유의 중원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습 위주의 팀 성향이 강한 팀은 리즈나 토트넘에게는 승리하며 맨유도 역습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최근 원정 2연패를 하였습니다. 웨스트햄과 브라이턴에게 1대0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현재 원정에서는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네시포드의 폼 저하 및 골 결정력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부페 후반기 가면 고질적인 컨디션 난조. 많이 뛰면 부페는 체력적으로 리그에 항상 막판 컨디션이 개똥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지 않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전에서는 가르나초와 마샬이 골을 넣으며 승리를 하였지만 지금 3위 자리를 놓고 뉴캐슬 그리고 리버풀과 경쟁을 하면서 FA컵 대회 맨시티와 결승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잡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머스의 홈 공격력과 지금 맨유에 떨어진 원정 경기력을 보면 저는 이 경기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풀럼 대 크리스탈 경기입니다. 풀럼 최근 2연승 중이며 미트로비치가 징계에서 복귀하면서 4샘전에 골을 넣었습니다. 또한 비니시우스가 득점을 하며 공격력이 꽤나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풀럼이며 세트피스 위주의 공격 및 전방 압박이 살아나는 팀으로 원정 크리스탈의 경기력을 상당히 잘 통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크리스탈은 최근 홈에서 3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고 미카엘과 에제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경기를 보면 에제가 골을 넣고 자아와의 주전 경쟁 자리에서 끝까지 경쟁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아도 골을 넣으면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두 명 다 그닥 올라오지 않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풀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크리스탈 원정은 4승 3무 10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크리스탈 원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풀럼 승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리버풀 경기입니다. 리버풀 홈에서 강한 충분히 리버풀이고 요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예전에 2강 체제를 다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챔스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캐슬과 맨유가 한 경기 덜 치른 점이 있어서 이 경기는 충분히 잡고 승점을 3점을 얻어야만 하는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 또한 아스톤 빌라도 8승 2패로 충분히 우위에 있어서 누네즈 부상은 좋다나 각보가 충분히 나와서 공격을 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 감독이 효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임 전의 성적은 리그 17위에서 현재 8위, 7위인 토트넘과 승점은 같지만 득점 차에서 밀리면 8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격적인 팀으로 올리 와킨스가 득점력이 포텐이 터지면서 상당히 상위권까지 올라온 팀입니다. 하지만 현재 원정에서 2연패 중이며 리버풀 원정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울버햄튼은 홈에서 4연승 중이고 리즈에게 패하고 계속 4연승 중에 있습니다. 홈에서는 리그 9승을 챙기며 그래도 리그 13위로 강등권에서 멀어졌습니다. 홈에서 4경기째 클린시트를 기록 중이며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에버턴을 3연승 중에 있으며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리그에서 맨유에게 패하였지만 이 경기는 홈이라는 점에서 에버턴과 패하는 경기력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은 울버햄튼이 역배인데 이 경기는 좀 국내 배당 나오고 한 번 더 봐야 할 경기인 것 같습니다. 에버턴 강등에서 브라이턴을 깜짝 5대1로 대파하며 리그 17위에 있지만 18, 19인 팀과 1점 차여서 남은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강등을 피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인 마이콜렌코가 부상으로 결장함에 따라 수비 쪽의 공백은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며 승점을 쌓고 있으며 홈보다 원정이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뭐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승리와 에버튼의 강등 버프로 인한 승무 2픽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빌바오 대 셀타비고 경기입니다. 빌바오 지금 비아레알 원정에서 대패하였습니다. 비아레알의 빠른 공격 및 침투에 뚫리며 슈팅 내주고 실점을 대거하였습니다. 최근 이 경기 패하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경쟁에서 밀리며 8위로 밀려났습니다. 빌바오가 최근 4경기에서 득점이 단 2점에 실점은 80점이라는 모습을 보이며 수비 쪽에서 불안이 상당히 큽니다. 셀타비고하고는 홈에서 경기를 하지만 저는 이 경기 빌바오의 승리는 없다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셀타비고는 지금 최근 똑같이 3연패 중이며 3경기 동안 득점은 1점으로 빌바오와 마찬가지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팀입니다. 원정에서는 아스파스의 득점력이 떨어지며 역습을 노리는 점에서도 빌바오에게 점유율을 많이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에서는 득점보다 실점률이 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는 빌바오에게 승리는 나올 수는 없으면서 또한 팀이 3연패를 끊기 위해서는 이 경기는 무승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은 노팅엄 대 아스널 경기입니다. 아스널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지만 저는 노팅엄 첼시와 무승부를 하며 리그 16위로 강등권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첼시하고 경기에서 유효슈팅에 단 2개로 2골을 만들어내며 승점을 쌓았습니다. 상대 전적은 2승 3패로 홈에서는 노팅엄이 아스널 상대로 2승을 하였습니다. 최근 22년 홈 경기는 컵 경기였지만 충분히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5대0으로 아스널에게 패배를 하여서 충분히 아스널 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나 저는 홈에서는 전방 압박 및 역습으로 멘탈 나간 아스날의 수비진을 뚫면서 득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은 브라이턴 전에서도 중원에서 잘 풀리지 않으며 3대0이라는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사실상 1위 팀이었는데 브라이턴에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브라이턴에게 패하여서 토트넘에게 챔스 자리를 내주고 아스널 유로파로 갔고 이번에 또 1위 경쟁 중이었는데 브라이턴에게 대패하면서 그냥 단독 2위로 리그를 마감할 것 같습니다. 수비수인 진체코와 살라바, 토미야스가 부상으로 일찌감치 빠지면서 수비에서의 공백이 크면서 아스널은 그 선수들이 두터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에서는 득점보다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이 측면 공격 팀에게는 실점을 많이 내주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팅엄의 측면 공격에서 아스널이 역습을 당하면서 골을 먹히고 이 경기는 역배도 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 노팅엄의 승패로 투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알메리아 대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홈에서 공격력 좋은 알메리아 최근 홈에서는 2승 1패 중이고 홈 성적은 9승 2무 6패로 홈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에서 4연패 중이고 상대 전적은 마요르카 말고 남은 3경기에서는 홈 경기인 바이오리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2경기는 원정 경기여서 여기서는 승점 1점이라도 따야 되는 상황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을 보면
점유율은 많이 밀리지만 역습으로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 전에서도 그런 모습을 역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지금 이강인이 중원에서 탈압박 능력 및 돌파 능력이 좋으며 숙적인 카디스를 상대로 전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분위기가 확실히 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4승 3무 10패로 15골에 25실점이라는 부분에서 득점도 안 나오고 실점이 많기 때문에 알메리아의 역습 공격에 원정에서 얼마만큼 잘 막아내는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마이루카의 24번에 수비수가 다시 한번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 경기는 알메리아가 홈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바셀 대 소시에다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단통승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 바셀은 충분히 믿고 가면 될 것 같고,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무승부도 바셀에게 없기 때문에, 이 경기 단통승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나요 대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나요 홈에서 최근 3승 1무로 4경기 동안 패하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리그에서 2연패는 잘 하지 않으므로 지로나와 유로파 컨퍼런스 자리를 두고 오사수나 빌바오, 세비야까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나외의 유로파 대항전에 열망이 더 클 것으로 예상으로 보입니다. 에스파뇰 지금 나외와 경기에서 원정에서 상대 전적에 승리하지 못하며 무승부가 다였던 것에서 현재 강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에서는 실점이 더 나오며 최근 득점력은 살아났지만 원정에서 득점력보다 실점력이 더 크기 때문에 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정에서는 6연패 중에 있으며 리그 꼴찌팀 엘체에게만 승리하였고 나머지는 패하였습니다.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강등 버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나유의 유로파 대항전에 열망이 더 클 것으로 보며 단통승 예상합니다. 다음은 웨스트햄 대 리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오늘 알크마르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돌아오며 이틀 쉬고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파 컨퍼런스지만 홈에서 알크마르와 2대1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충분히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비에 더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수비는 1군 자원들이 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는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 이 경기에서 꼭 승점을 따야만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지금 2승 3무 13패로 정말 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초반 압박 및 역습 공격으로 웨스트햄의 수비수를 괴롭힌다면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진 웨스트햄의 수비진들에 대해 충분히 득점할 것으로 보이며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리즈의 역배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발렌시아 대 레알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최근 2경기 비아레알과 홈에서 무승부하며 승점을 따고 셀타 원정에서도 승리하며 강등권에서 멀어지면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에서 레알과 잘 비빌 것 같긴 하다고 생각하지만 레알 맨시티에게 4대0으로 대패하면서 이 경기 발렌시아 개 두들겨 팰 것으로 예상하며 저는 레알 단통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인 세비야 대 베티스 경기입니다. 세비야도 지금 홈에서 유벤투스와 2차전을 경기를 하기 때문에 홈에서는 최근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또한 유로파 3번의 우승자의 모습을 보이고 유벤투스 상대로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에서는 경기력이 충분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엔넬시와 그리고 수소 공격이 살아나면서 홈에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베티스 상대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는 승과 무승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베티스 최근 2경기 승리하며 유로파 경쟁에서 안정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세비야와 상대 전적에서 원정에서는 단 1승이 전부라는 점에서 뭐 체력적인 우위를 빼면 뭐 무승부 정도까지는 예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비야의 승무로 예상합니다. 29회차 영상 여기까지였고,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다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